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살펴보실 거고요. 여기서 잠깐 특별한 이슈들부터 우선 살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26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26년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목표지수 5천 코스피를 목표로 둘 정도로 굉장히 전망 자체는 좋은 게, 왜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크게 차지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만 170에서 190조 원 예상이 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현재 PBR 자체도 1.3배예요.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여전히 저평가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도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자료는 KB 자산운용 들어가시면 이것저것 이러한 특별한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자료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지금 하는데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시기는 당연히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좋겠죠.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 이자만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투자 자산이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도 예외가 아니죠.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 그냥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인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사실 1,400원, 1,5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500원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망치들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금리도 이제 낮아질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환율을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도 할 것이고, 천천히 완만한 하락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 하락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더 싼 가격에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전망들을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지금 좋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인하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훨씬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26년도 우리가 돈을 진짜 쓸어 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오늘 살펴보실 거고, 중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환율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더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원화가 안정화가 되면 실적 가시성이 좋아지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달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원화 가치가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러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세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480원 가장 환율이 높을 때 환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뼈 아프다. 일주일 만에 몇 퍼센트가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 수주 산업 자체가 계약 기간이 3년 내지 10년 뭐 이렇게 길기 때문에요. 환율이 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환율로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환율이 앞으로 뭐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은행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뭐 사담인데, 이거는 그 환율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 여행을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 같으면 제가 워낙 옛날이기도 한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필리핀 페소로 뭐 100페소 정도 팁으로 주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한 1,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1,500원 정도?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2,500원입니다. 2,500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환율 자체가 개인이 느끼기에도 무서운데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또 여행 가면서 아무래도 개인 여행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뭐 한국인 가이드도 제가 고용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세 명이서 이틀 동안 패키지를 잠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뭐 시내도 둘러보고 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는데 이 돈도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물론 바다도 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뭐 사기당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비해서 달러로 또 이런 가이드 비용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 가이드 써서 더 그렇겠죠.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또 부모님들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 뭐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기존처럼 저를 데리고 여행 갈 때보다 확실히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러한 부분들 많이 보게 되면서 조금 아쉬운 여행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마음이 조금 쓰였던 그런 여행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사담은 접어두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의 그런 목표가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까지 조금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기업입니까? 단순한 설비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발전 설비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 계약 기반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주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 흐름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맞물릴 때 시너지를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원전이 좀 멸시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AI 전력이 워낙 소모가 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가운데 원전만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심이 커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수주가 맞물리면서 급등이 좀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됐을 때 발전 설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에는 종목이 올라가려면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기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결국에 살아남는다. 여기서 동시에 지금 성장 동력으로는 정책적인 부분, 수주, 기술 흐름이 지금 맞물리고 있죠. 시너지 창출을 하면서 꾸준한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고점 돌파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단순히 원전뿐만이 아니라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 미국 비테크랑 가스터빈 3개 판 거 가지고 뭐 그게 유난 떠냐 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3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미국은 가스터빈의 종주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쓸 수 있는 발판, 시발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회사 일할 때 한 번도 우리의 회사 제품을 쓰지 않았던 기업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그만큼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화장지 하나를 살 때나 뭐 물티슈 하나를 살 때, 혹은 우리가 뭐 집에서 해먹는 올리고당 뭐 이런 거 설탕 이런 것만 하더라도 늘 쓰던 거에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백 수천억이 오가고 장기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은 첫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산업 동향 쪽 보면은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느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SMR 뭐 수출 관련된 기사는 터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찌라시 돌고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한다면 조만간이 될 것 같아요. 이 계약도 터지면 느닷없는 급등이 나오겠죠. 제가 이 찌라시 정보는 영상 통해서 하면 허위 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통해서만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고,
소통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지막에 소통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남겨뒀으니까 찌라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목표가 추매 가격 함께 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결국에는 핵심 역할은 뭐냐?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다. 원전에 관련된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핵심 공급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 한 건을 터트리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터지기 시작하면 수주 이후에 3년 내지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수주 잔고가 없다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종주국 미국도 뚫어낼 정도로 추가적인 계약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잔고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수주잔고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수주잔고가 잠시만요. 이 뉴스가 아니고 지금 PPT 자료가 워낙 여러 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수주잔고 뉴스를 여기 있군요. 20조 지금 14조에서 20조로 또 늘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연말에 수주잔고가 20조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곤란하게 만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뭐 터빈뿐만이 아니라요. 수소 연료 기반된 수소 전소 터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소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 수소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수소 관련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막 유명하다든지 막 엄청나게 쓰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과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수소 전환 같은 경우에 결국에 수소 에너지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 시대에 걸맞게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죠. 사실 근데 기존 인프라를 전부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화력 발전이라든지 가스터빈 기존 발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이 인프라를 활용만 한다면 기존 발전소에 수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수소 혼합 발전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다. 미래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투자와 성과를 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날아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홀딩을 유지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는 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단타를 칠 것 같으면 더 올라가는 종목들 세고 셌어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소통방 통해서 단기 종목들도 나오게 되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참여하셔서 단타를 하시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여유를 갖고 홀딩을 해야 된다. 결국에 산업 흐름에 걸맞고 정부 정책 투자가 맞물리고 지금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소통방 말씀드렸죠.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재밌게 매매하는 방이에요. 리딩방 돈 받고 뭐 이런 그런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상한데 돈 쓰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재밌게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 가장 강력한 섹터들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섹터들 가운데서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타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단타 위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 뭐 10% 내지 20%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10종목 하면 9종목 정도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장 좋을 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잘 마무리했다
없다, 소액이지만 수익 났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정신 없었는데 집중해서 프로님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 주시는데, 소통방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010-8021-2193 4번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소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먼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10,000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는데 15,000명까지가 제 목표고요. 유료방이 아닙니다. 유료방이면 15,000명 어떻게 10,000명 못 모았겠죠? 꾸준하게 무료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면서 서로 재밌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